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리 인하 돈이 갈 때는 금재테크뿐? 맞아요. 지금 금리가 인하되었지만 막상 이 돈들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으로 갈지, 또 부동산 시장으로 갈지, 채권 시장으로 갈지, 금 투자로 갈지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즉 돈이 갈 데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요즘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경기 자체가 좀 완만하게 하락 국면에 좀 접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놓고 보더라도 나홀로 성장, 즉 상승 중인데 지금보다 더 상승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고 또 대외적인 문제, 또 대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이처럼 금리를 인하하게 된 원인은 뭐니 해도 불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즉, 불황일 때는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호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재정 정책을 금리 인하 쪽으로 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여러분 은행에 맡긴 돈이 이자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조금밖에 안 준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은행에 맡기실 건가요? 물론 맡기시는 분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재테크적인 그런 지식과 지혜가 없으시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은행 예금만 하고 이자야 떨어지든 올라가든 별로 개의치 않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한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또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죠? 지금 금리에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요요자금으로 은행에 맡겼다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은 한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느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을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건 짧게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 또 수출이 하락하고 있고 기업 실적도 하락하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분양가 상제 등등 이런 식으로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여유자금, 부동자금은 시중에 많은데 이러한 돈들이 갈 데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재테크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국제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2019년 1월 2일 1281달러에서 2019년 7월 18일 1426달러로 연초 대비해서 11%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국제 금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간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주요국들의 금리를 인하한다. 즉 금리를 인하하니까 돈의 가치가 축소되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 즉 금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금 시세를 놓고 본다면 그람당 2019년 1월 2일에는 46,417원에서 2019년 7월 19일에는 54,414원을 합니다. 따라서 연초 대비를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금 시세는 그람당 11.7%가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금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 둔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다가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하고 있고 부동자금이 증가되고 있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좀 투자를 하기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좀 조심스럽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화폐개혁 이야기인데요. 제가 화폐개혁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강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무자산이 올라간다. 즉, 금값이나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뭉쳐진 결과 우리나라의 금값 또한 이렇게 상승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 금리도 인하됐는데 이 돈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금에 관심들을 가지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금 투자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골드바가 있고 한국거래소 KRX의 금시장이 있고 은행의 골드뱅킹이 있고 또 금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골드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상반기에 국내 은행에서 골드바 판매액이 448억 원이라는 거죠. 작년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71.3%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골드바 가격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1돈이 3,007g이 25만 6천 원이고요. 10돈 37.5g이 235만 원이고요. 100돈 375g이 2,332만 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골드바는 언제 어디서나 살 수가 있겠죠. 동네 금은방에 가도 살 수가 있는 거고, 또 은행이나 금거래소나 또 백화점, 또 이제 백화점 가도 되는 거고, 요즘은 홈쇼핑에서도 골드바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즉 우리가 돈 많이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요 골드바의 문제점으로 본다면 골드바가 집에 있다고 해서 이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팔지 않는 이상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요 골드바가 집에 있어. 그럼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골드바가 1억짜리가 있다. 여러분 외출하시겠어요? 그래요. 이거는 보관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훔쳐가면, 이 도난 당하면, 또 분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모두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요 골드바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가고 수수료가 5%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0만 원치를 샀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15%, 즉 150만 원이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항상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KRX 금시장이라는 데가 있죠. 정부가 이 금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2014년 3월 24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현물시장인데요. 여기 KRX 금시장에는 거래 단위는 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은 공정가격,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인데요. 말 그대로 주식을 사고 팔듯이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행에 보면 골드뱅킹이 있고 거래 단위는 0.01g이고 고시가격이라는 것은 원화로 환산된 국제가격을 고려한 은행 고시가격을 말한 거고요. 금펀드라는 것은 거래 단위하고 가격이 상품별로 좀 상이하고 또 종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요즘 들어서 금에 대한 재테크, 관심이 증가됐다는 얘기고 은행별 금통장인데요. 신한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우리은행이 됐든 이러한 금통장에 관련된 상품이 있다는 거고 이러한 상품의 특징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실물 거래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수시 입출금식 통장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지정된 금통장에 내가 현금을 넣으면 국제금시세와 환율을 고려해가지고 금액만큼 금을 계좌에 입금해주는 금통장을 얘기하는 거죠. 다만 금 가격이 국제시세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또 원달러 환율이 내려지면 금값은 올렸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통장 이익에 따른 배당 소득세가 15.4%가 붙는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게 가장 두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상까지 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렸는데요. 10년간 금 시세를 한번 놓고 볼까요? 여기 보면 2009년도 온스당 927달러였죠. 이 상태에서 2011년도 9월 9일 온스당 1899달러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그 이후 2015년 1100달러 선 미만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도 와서 1400달러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금의 국제 시세 또한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927달러에서 1899달러, 그 다음에 또 1425달러,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금 또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이죠. 이 투자라는 거는 수익이 있으면 항상 위험도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 세계적인 여건이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본다면 금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투자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금 시세는 전 세계 국제 시세를 따른다는 거, 그리고 10년간 금 시세를 놓고 이 그래프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금 시세를 놓고 보면 항상 환율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제 금 시세는 올랐지만은 환율이 떨어지면 실질적인 소득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금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놓고 본다면 결코 쉬운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또한 금 투자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금 시세가 상승 중에 있죠. 물론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다면, 역으로 표현하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는 이처럼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